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생성형 AI의 맛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생성형 AI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들과 그 특징들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AI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AI를 만들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국의 생성형 AI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앨런은 이스트소프트에서 개발한 한국의 생성형 AI입니다. 자체 LLM과 애저 오픈 AI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앨런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웹 검색 기능입니다.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용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AI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앨런은 한국어 감정 분석과 관련 질문 추천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페이지 분석, 이미지 생성, 동영상 제작 지원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작업이 가능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문화와 언어 특성을 이해한 할루시네이션 최소화 기능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 생성을 줄이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앨런은 단순한 챗봇이 아닌 실용적인 AI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앨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의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앨런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질문창에 무엇을 찾아드릴까요? 라고 나타나는 것처럼 일상적인 궁금증부터 전문적인 질문까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딥 리서치 모드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며 앨런 V3 버전에서는 정보 수집과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앨런의 아론 베타 버전에서는 단계적 추론 문제 해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요약, 경기 불황에도 성장 판매 간수 이유 분석, 출근 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알려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가능해요. 특히 복잡한 사회현상 분석이나 건강 관련 조언까지 앨런은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AI 어시스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튼 3.0은 리튼 테크놀로지스에서 2023년 4월 18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의 생성형 AI입니다. 다양한 생성형 AI를 한자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유명한 슈퍼챗을 위시한 캐릭터 챗 서비스와 크랙, 즉 AI 모델인 클로드 소넷 3.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생성은 물론 대화, 문서 요약, 코드 작성, 이미지 생성, 기서 작성 등 다양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리튼 3.0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 특징은 기존 LLM의 한계를 극복한 RAG, 즉 AI 에이전트 기술 접목입니다. RAG는 Retriever Augmented Generation의 줄임말로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의미해요.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AI계의 카카오톡이라는 별명답게 국내 사용자 2위를 기록하며 챗 GPT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AI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튼 3.0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튼 또는 WRITN을 검색해서 설치하거나 로그인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초기 가입 시에는 AI 서포터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서포터 생김새를 프로필로 선택하고 이름이나 말투 등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설정에서도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리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AI 모델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오픈 AI의 GPT, 그리고 엔스로픽의 클로드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각 모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창작 작업에는 클로드를, 정보 검색에는 GPT를, 논리적 추론에는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폭이 리튼만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튼 3.0 회원가입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리튼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 애플 계정으로 로그인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선택하면 제공된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이용 약관 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수 동의 항목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이후 리튼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필수 항목들을 체크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리튼의 다양한 AI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리튼 3.0의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튼에는 총 7가지 핵심 기능이 있어요. 1번, 채팅창과 헬탭 창으로 AI와 대화하기. 2번, 서포터 기능으로 AI 성격 바꾸기. 3번, 이전 채팅과 설정 관리하기. 4번, 메시지 입력하기. 5번, 사진이나 파일 업로드하기. 6번, 과제와 업무용 템플릿 사용하기. 7번, 검색으로 원하는 기능 찾기입니다. 각 기능을 차례대로 배우시면 리튼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은 채팅창으로 리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화면 상단에서 채팅과 헬탭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채팅 모드는 AI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헬탭 모드는 미리 만들어진 다양한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채팅 모드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AI가 친절하게 답변해 줄 거예요. 이 두 모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은 서포터 기능으로 AI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동그란 아이콘이 서포터예요. 이걸 눌러보시면 다양한 AI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전문가, 친근한 친구, 학습 도우미 등 각각 다른 말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영어 선생님 서포터를, 요리 레시피가 궁금하다면 요리 전문가 서포터를 선택하시면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이전 채팅 목록과 설정을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세 줄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옵션이 나타나요. 이전 채팅 목록에서는 어제나 지난주에 나눈 대화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서포터 설정에서는 AI의 이름이나 말투를 바꿀 수 있고 프로필 변경에서는 사용자 본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셔도 충분하지만 익숙해지시면 취향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4번은 메시지 입력창으로 AI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긴 입력창에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나 맛있는 파스타 레시피 알려줘 같은 일상적인 질문부터 영어 이메일 작성해줘 같은 업무 도움까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글을 다 쓰신 후에는 오른쪽 전송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AI가 잘 이해해 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5번은 자료 업로드 기능으로 사진이나 문서를 AI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시지 입력창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옵션이 나타나요. 휴대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거나 문서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 음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영수증 사진을 올리고 이걸 정리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설명보다는 사진 한 장이 훨씬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적극 활용해보세요. 6번은 과제 업무 기능으로 이미 만들어진 도구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시지 입력창 오른쪽에 있는 샵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번역, 이메일 작성, 레포트 쓰기, 독후감 작성 등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타납니다. 학생이시라면 과제나 독후감 템플릿을, 직장인이시라면 이메일이나 기획서 템플릿을 선택하시면 돼요. 템플릿을 선택하면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라고 안내가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전문적인 결과물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7번은 검색어 입력 기능으로 원하는 도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샵 버튼을 누르고 템플릿 화면에 들어간 후 위쪽에 있는 검색창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번역이라고 치면 번역 관련 도구들만 나타나고 글쓰기라고 치면 글쓰기 도구들만 나타납니다.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하나하나 찾기 어려우실 때 이 검색 기능을 사용하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단어만 입력하셔도 관련된 모든 도구들을 찾아서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뉴튼 3.0의 다양한 설정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6가지 주요 설정 방법이 있어요. 첫째, 설정에서 서포터 관리하기. 둘째, 계정 정보 설정하기. 셋째, 화면 글자 크기 조정하기. 넷째, 글자 크기 세부 조정하기. 다섯째, 과제 업무 답변 저장 공간 관리하기. 여섯째, 채팅 목록 삭제하기입니다. 각각은 1번, 2번, 3번 순서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버튼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설정들을 잘 활용하시면 리튼을 본인에게 맞게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배워보시죠. 첫 번째는 설정에서 서포터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 설정 메뉴 버튼을 누르고 2번에서 서포터 관련 메뉴를 선택한 후 3번에서 서포터 설정을 완료하는 순서예요. 서포터는 AI의 성격과 말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근한 친구 같은 AI, 전문적인 상담사, 창작 도우미 등 다양한 캐릭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선생님 서포터를, 업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더 적합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 여러 개를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계정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1번 설정 메뉴 버튼을 누르고 2번에서 계정 관련 메뉴를 찾은 후 4번에서 계정 정보를 수정하는 순서예요. 여기서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프로필 사진 등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구글로 가입하셨다면 연동된 계정 정보도 볼 수 있어요. 비밀번호 변경, 개인정보 수정, 알림 설정 등도 이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해요. 세 번째는 화면의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번 설정 메뉴 버튼을 누르고 2번에서 화면 설정을 찾은 후 5번에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순서예요. 기본적으로 작게, 보통,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려우시다면 크게를 선택해 보세요. 반대로 한 화면에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작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시면 바로 적용되니까 여러 가지 크기를 시도해보고 가장 편한 설정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글자 크기를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번 설정 메뉴 버튼을 누르고 2번에서 고급 화면 설정을 찾은 후
6번에서 정밀한 크기 조정을 하는 순서예요. 기본 3단계 크기 조정으로 부족하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슬라이더나 퍼센트 입력을 통해 110%, 120%, 150% 등등 정확한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으시거나 더 정확한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이 고급 설정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읽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5번째는 과제 업무 답변이 저장되는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A번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요. AI가 작성해준 레포트, 이메일 초안, 기획서, 번역문 등 중요한 작업물들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저장된 답변들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할 수 있어요. 중요한 답변은 즐겨찾기로 표시해서 나중에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6번째는 채팅 목록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C번 편집 버튼을 누르면 D번처럼 여러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이 모드에서는 삭제하고 싶은 여러 대화를 체크해서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지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오래된 대화나 개인적인 내용, 실수로 만든 대화 등 불필요한 채팅들을 정리할 때 유용해요. 다만 삭제한 대화는 복구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기적으로 정리하시면 채팅 목록이 깔끔해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리튼과 더 실용적이고 복잡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리튼 사이트에 접속해서 채팅창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 예시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시를 지어라. 진해의 시투봄, 진해 군항도시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리튼이 채팅창에서 바로 아름다운 시를 창작해서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딥페이크란? 이라고 간단히 질문해 보세요. 리튼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복잡한 기술 용어도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답니다. 어떠세요? 채팅창에 질문만 입력하면 창작부터 기술 설명까지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다음 편에서는 더 복잡하고 실용적인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따라해 보세요. 창원에서 속초로 2박 3일 여행을 간다. 창원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선속초에서 2박을 하는 여행 전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숙박지를 추천해줘. 이렇게 길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리튼이 마치 여행 전문가처럼 상세한 계획을 세워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시입니다. 진해 군항제 관련 시 탈을 일려줘 라고 입력해보세요. 리튼이 진해 군항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관련된 시까지 창작해서 제공해 줄 거예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서 창의적인 컨텐츠까지 만들어 준답니다. 정말 놀랍죠? 리튼과의 채팅만으로도 여행 계획부터 문학 창작까지 이렇게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리튼에게 물어보세요. 5번째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리튼 채팅창에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창원시를 내용으로 사지선다형 문제 3개와 주관식 단답형 문제 1개를 만들어라. 교육이나 학습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리튼이 창원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지선다형 문제 3개는 객관식으로, 주관식 단답형 1개는 짧게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줍니다. 마치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 같죠? 이렇게 리튼은 교육 컨텐츠 제작에도 정말 유용해요. 퀴즈나 학습 자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는 계산 문제예요. 월 17,800원, 화 23,700원, 수 32,400원 내용을 표로 만들고 합계를 계산하라.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리튼이 숫자 데이터를 깔끔한 표 형태로 정리해주고 자동으로 합계까지 계산해줄 거예요. 월요일 17,800원, 화요일 23,700원, 수요일 32,400원을 표로 만들고 총 합인 73,900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간단한 가계부 정리나 업무용 계산이 필요할 때 리튼을 활용하면 정말 편리해요. 일곱 번째는 정말 재미있는 예시예요. 주변 사진을 카메라로 찍고 업로드하고 설명하라. 문자가 있는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고 문자를 적어라. 한글로 번역하라. 이렇게 길게 입력해 보세요. 리튼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분석할 수 있어요.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사진 속 문자를 읽어서 한글로 번역까지 해줍니다. 마치 AI 번역기이자 이미지 분석기 같죠? 여행이나 일상에서 외국어 간판을 보거나 복잡한 이미지를 이해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 예시입니다. 극단 큰들의 2025년 하반기 공연을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특정 극단의 공연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이에요. 리튼이 극단 큰들의 하반기 공연 일정을 체계적인 표 형태로 정리해줄 거예요. 공연명, 일시, 장소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구성해서 제공합니다. 문화 정보나 일정 관리에 정말 유용하죠? 이처럼 리튼은 창작, 계산, 이미지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예시는 학습 도구 제작이에요. 리튼 채팅창에 강의 녹음 노트, 녹음 주제 입력,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하고 저장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리튼이 강의나 회의를 위한 체계적인 녹음 시스템을 설계해 줄 거예요. 어떻게 녹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할지, 주제별로 분류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학습이나 업무에 정말 유용한 시스템이죠. 이렇게 리튼은 단순한 질문 답변을 넘어서 실용적인 시스템 설계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열 번째는 이미지 제작 요청이에요. 세 가지 다른 주제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아노 치는 황소. 두 번째, 대도시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생활. 세 번째, 고즈넉한 한옥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대나무 숲을 바라보는 인.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리튼이 각각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줄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동물부터 미래적인 로봇 생활,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블로그 글 작성이에요. 창원시의 아트홀에서 6월 매주 월 목요일 생성형 AI 강의 실시, 주민 AI 이렇게 입력하고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해 보세요. 리튼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블로그 글을 작성해 줄 거예요. AI 강의 소개부터 수강 신청 방법, 기대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리튼은 녹음 시스템부터 이미지 생성, 블로그 글 작성까지 정말 다양한 창작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리튼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1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각각 고유한 특징과 매력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사실적인 스타일들을 보면 인상주의는 빛과 색채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하고 큐비즘은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해 재조합합니다. 리얼리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세밀하게 표현하죠. 초현실주의는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독특하고 기이한 분위기로 표현해요. 아시아 전통 스타일로는 중의 스타일이 있어요.
중국 전통 회화에 절제되고 아름다운 감성을 담아냅니다.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을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고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요소로 간결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현대적인 스타일들도 다양해요. 풍경화와 정물화는 자연 풍경과 일상 소재를 요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실진이는 실제 사진처럼 정교합니다. 패션 일러스트는 의류와 액세서리 강조에 라인아트는 선을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에 특화되어 있어요. 캐리커처는 인물의 특징을 과장하고 카툰 일러스트는 만화처럼 단순화된 표현으로 유머러스한 감조를 연출합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하고 현대적인 이미지 생성 스타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14가지의 새로운 스타일이 있는데 3D부터 디지털 아트, 전통회화,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먼저 현대적 디지털 스타일들을 보면 3D 일러스트는 입체적인 현실감을 제공하고 플랫 일러스트는 깔끔한 평면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파스텔 일러스트는 부드럽고 온화한 색감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레트로와 팝아트 스타일은 과거 시대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모노크롬은 흑백의 시각적 집중도를 높입니다. 만화와 수채화 스타일은 각각 친근함과 예술적 감성을 담아내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동양화와 지브리, 픽사 같은 특별한 스타일들도 있습니다. 수묵화는 전통 동양의 미학을, 지브리는 따뜻한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픽사는 입체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와 리얼리즘은 미래적 분위기와 극도로 사실적인 표현을 각각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에서 중요한 촬영 앵글과 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나 사진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촬영 기법을 이미지 생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올바른 앵글 선택으로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주요 앵글이 있어요. 익스트림 롱샷은 풍경 전체를 담는 샷으로 웅장함을 표현하고, 롱샷은 피사체와 주변 환경을 함께 보여주면서 맥락을 제공합니다. 풀샷은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담아서 의상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효과적이죠. 각 앵글은 서로 다른 목적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각 앵글의 특징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풍경 전체를 담는 샷으로 피사체가 배경에 매우 작게 나타나는 구도입니다. 주로 장소나 분위기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앵글이에요. 이 앵글을 사용하면 웅장한 자연 풍경, 거대한 건축물, 넓은 광장 같은 스케일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등반가,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등반가는 작게 보이지만 주변에 거대한 산맥이 주는 웅장함이 강조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여행사진, 풍경 포스터, 영화의 오프닝 장면 같은 느낌을 원할 때 매우 유용한 앵글입니다. 롱샷은 피사체와 주변 환경을 함께 보여주는 샷입니다. 인물의 경우 전신이 모두 담기면서 인물이 놓인 공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구도예요. 이 앵글의 가장 큰 장점은 맥락 제공입니다. 인물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스토리텔링에 매우 효과적이죠. 카페에서 책을 읽는 여성, 롱샷이라고 하면 여성뿐만 아니라 카페의 분위기와 인테리어까지 함께 담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촬영, 인물 사진, 실내외 공간을 보여주는 이미지에 적합한 앵글이에요. 풀샷은 인물의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담는 샷입니다. 주로 인물의 의상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효과적인 구도예요. 패션 사진, 포트레이트, 캐릭터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앵글입니다. 인물의 자세, 스타일,
전체적인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어서 모델 촬영이나 의상 소개에 퍼펙트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 풀샷이라고 하면 드레스의 디테일과 여성의 전체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물의 개성과 스타일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 또는 전신 의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가장 적합한 앵글입니다. 이제 실제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앵글을 명시할 때는 프롬프트 끝에 쉼표를 찍고 익스트림 롱샷, 롱샷, 풀샷 중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양이 지는 해변에서 산책하는 커플이라는 기본 프롬프트가 있다면 익스트림 롱샷을 추가하면 넓은 해변과 석양이 강조되고 롱샷을 추가하면 커플과 주변 환경이 균형 있게 보이며 풀샷을 추가하면 커플의 전신이 중심이 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느낌의 이미지를 원하는지에 따라 앵글을 선택하세요. 웅장함을 원하면 익스트림 롱샷, 맥락이 중요하면 롱샷, 인물이나 객체에 집중하고 싶으면 풀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디엄 촬영 앵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엄 앵글들은 인물과 배경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디테일을 살릴 수 있어서 실용성이 매우 높은 구도들이에요. 총 3가지 미디엄 앵글이 있습니다. 미디엄 롱샷은 인물의 무릎 위나 허벅지 위부터 담는 구도로 피사체와 배경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미디엄 샷은 허리 위부터 담아서 대화 장면이나 상반신 동작을 보여주기 좋습니다. 미디엄 클로즈업 샷은 가슴 위부터 머리까지를 담아서 표정과 몸짓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용도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미디엄 앵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책을 읽는 학생이라는 기본 프롬프트가 있다고 해보세요. 미디엄 롱샷을 추가하면 학생의 전체적인 자세와 공원의 벤치, 주변 나무들이 함께 보이는 여유로운 이미지가 됩니다. 미디엄 샷을 사용하면 책을 읽는 학생의 집중된 모습과 손동작이 중심이 되고, 미디엄 클로즈업 샷을 선택하면 학생의 진지한 표정과 책에 대한 몰입도가 강조되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감정에 따라 앵글을 선택하세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으면 MLS, 자연스러운 소통감을 원하면 MS, 감정과 표현을 강조하고 싶으면 MCU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디엄 앵글을 프롬프트에 적용할 때는 다른 요소들과의 조합도 고려해 보세요. 스타일, 조명, 색감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아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미디엄 샷, 파스텔 스타일, 자연광처럼 여러 요소를 조합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처음에는 기본 앵글만 사용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다양한 스타일과 조합해 보세요. AI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각 현상을 주의하세요. AI가 허구적인 정보를 생성해서 실제처럼 보이는 틀렸을 통해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입력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기업의 기밀 등 민감하거나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또한 저작권과 표절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기존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결과물이므로 윤리적이고 사회적 편향성을 인식하고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AI 사용 시 추가 유의사항들을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취약점과 악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기술적 한계와 오작동 가능성도 인정하고 예기치 못한 오류나 정확한 답변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사용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능과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를 합친 용어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실제처럼 만드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는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져서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허위 정보 유포, 사기, 명예훼손 등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보는 영상이나 음성이 진짜인지 항상 의심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